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파워 토익 박혜영 강사입니다. 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파트 7 단일 지문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문은 보시다시피 147번서부터 175번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파트 7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독해를 물어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지문이 구성되게 됩니다. 총 10지문의 단일 지문의 구성과 함께 지문별의 길이와 문항수가 2문제에서 4문제까지 다르게 배치가 되죠. 일단 첫 번째 지문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에서 148번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글의 속성은 항상 상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Instructions는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서 혹은 지침서 등의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간략한 내용의 지문이 있고요. 초반부의 내용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on your purchase, 구매해 주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taller, 믹서기 어떤 제품명 있죠. To receive your, 자 $20 금액 나왔죠. rebat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환급 금액이라든지 돌려주는 돈 아니면 환불 금액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by mail은 우편으로. 그러니까 우편으로 $20에 해당하는 환급 금액, 환불 금액을 받으시려면은 please submit a completed, 다 작성된 rebate form, 어떤 그 환불서 양식, 그것을 작성해서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original receipt. receipt가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original이 들어가면 사본 같은 게 아니라 원본 영수증이 되겠죠. 자, 여기 콤마가 존재하고 있죠. 콤마가 2개가 있을 때 그 콤마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은 따지고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하듯이 계속 이어옵니다. 어떤 영수증이냐면 for the purchase, 뒤에 콤마 뒤에 있는 내용, 구매용 영수증인데 이 영수증에 대한 세부 상세 내용이 dated, 날짜가 찍혀져 있다. 영수증에. Anytime from February 1st, 2월 1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에 있는 구매 영수증.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mail to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로 땡땡 이하의 내용으로 우편을 보내주세요. 주소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주소지 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명시할 수 있을 만한 조건 등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글에는 약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약관이라는 단어를 구술해서 늘려서 얘기하면 terms and conditions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급 금액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나열로 보이고요. 자, 여기 기호 표시가 되어 있죠. taller 믹서기는 반드시 구입이 돼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구입하는 게 아니라 authorized, 공인인가가 돼 있는 공인인증 판매점 이런 곳에서 구입이 돼야 된다. One rebate per household 이렇게 나왔으니까 숫자하고 펄이 붙는 순간에 per household, 한 가정당, 한 가구당 한 번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 환급 금액으로. allow는 허가하다의 뜻도 있고요. 뒤에 어떤 기간이나 소요 시간이 나왔을 때는 그 정도 시간을 감안해줘라. 그 정도는 소요되는데 처리가 된다. 이런 의미로 processing, 일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데 한 10주 정도는 걸린다. 이 환급 금액을 받기 위한 과정에. rebate offer, 이러한 환급 금액이나 환불을 해주는 이런 특별한 제공 행사는 expires, 만기된다. 언제? 3월 31일. 지문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한을 담고 있죠. 그리고 documents는 반드시 구입한 날로부터 또 아무 날에나 보내는 게 아니라 30일 내로 이런 식의 약관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죠. 자, 문제 2개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 자체 who가 아니라 for whom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글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을 맞춰야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설명서가 써졌는가? 그런데 초반서부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Congratulations on your purchase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구매해준 사람한테 축하나 감사를 전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건 이 글을 받는 사람 자체가 누구로 유추가 가능해요? 당연히 구매한 사람이 읽겠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customer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라고 정답을 paraphrase가 되면서 C가 되게 되죠. 직원이 받는 글이라든지 은행에 역시 personnel도 직원이라는 뜻이죠. 직원이 받거나 역시 직원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죠. 나머지 보기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8-7은 우리가 읽어야 될 지문들도 굉장히 많지만 잘 우리가 열심히 읽어도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paraphrase가 어떻게 보면 지문에 있어서 빠르게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purchase를 통해서 우리가 customers를 유추하게 되는 단어의 기법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질문에 no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정보를 고르시면 안 되고 그릇된 정보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거나 잘못된 정보를 골라야겠죠. requirement는 필수 요건을 의미합니다. 꼭 지켜야 될 요건. receiving the offer. 그 $20의 환불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 제공,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요건이 아닌 걸 골라야 돼요. 자, 문장이 길게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 A는 일단 주어서부터 receipt, 영수증으로 시작이 되면서 구입 영수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분명히 읽었던 내용이고 보기 B, photocopies는 복사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복사본이 되겠죠. 모든 기록들에 대한 복사본은 다 maintain 해야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잘 갖고 있어라. 유지해야 된다. 보기 C의 documents, 좀 더 상위 개념으로 넓게 얘기해서 문서들이죠. 문서들은 반드시 3월 31일 전에 제출이 돼야지 그 이후에 내면 안 된다. 기한이 들어갔죠. 보기 D 같은 경우에 items, 역시 상위 개념의 단위로 어떠한 물품이든 상품들이든 이런 아이템들은 반드시 2월 중에 구입이 돼야 된다. 아까 원본 영수증을 지참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날짜 자체가 구입 날짜의 레인지가 2월 1일에서 2월 28일이었고요. 하단의 맨 마지막에 3월 31일까지 이 혜택이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되고 만기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날짜들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 B는 아예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릇된 정보로서 정답은 B가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149에서 150번 역시 두 문제의 영역을 가져가는 초반부 단일 질문인데 글의 속성인 letter이죠. letter는 보통 발수신자의 정보가 존재하게 되죠. 글을 쓴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 1일이 글을 받는 사람을 보통 애칭처럼 호칭처럼 얘기할 때 Dear 누구씨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Scaffory라고 하는 사람, Flame Juliet Scaffory, 이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글의 발신자는 보통 letter의 형식상 하단에, 좌측 하단에 발신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소속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Emerson Motley, 발신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소속한 곳은 Board of Directors,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장이 되겠죠. 자, 일단 어떤 내용을 글을 썼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 You're cordially invited 라는 표현이 있고요. invite는 권유의 느낌도 있고 부탁성의 느낌도 있지만 cordially, 매우 정중하게, 존경심을 담는 정중하게 이 어휘와 함께 쓰였을 때는 정중히 초청받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33번째 연례 shareholders meeting, 주주들의 회의인데 무려 33번째 연간으로 계속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Montego Bay Investment Ltd라는 약어는 회사, 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앞머리를 따서 오면 MBI라고 약어로 앞으로 기술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에 Montego Bay Investment 회사가 MBI라고 칭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진행하는 그곳의 shareholders meeting, 33번째 연례, 언제 열리냐면은 3월 20일 수요일 날 6시에 거기에 정중히 초청받았다. Please see the enclosed agenda, 그 동봉된 agenda, 안건이나 회의의 의제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과 annual report, 연례 보고서, 연간 보고서 내용을 꼭 봐주세요. 여기에 동봉해 놓은 내용을. Because of ongoing construction at our corporate headquarters. headquarter이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 본부, 그 본부 건물이 지금 계속 우리가 construction,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의 gathering은 어떤 캐주얼한 느낌의 모임도 될 수 있고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어떤 총회나 모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모임이 will not be held, 열리지 않을 거예요. there, 거기에서. there은 기본적으로 장소를 받는 부사일 때는 앞에 절이나 문장에서 언급하신 장소를 그대로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headquarter에서 열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공사하니까 이번만큼은 거기서 안 열려요. 라는 얘기죠. 그리고 as is customary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s라는 단어가 조금 혼동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as는 여러 가지 용법이 가능한 어휘입니다. 그런데 as 비동사 어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습관적으로 이 어휘가 뭐뭐 한 대로 뭐뭐 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customary는 매우 일상적이고 관례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외의 틀을 깨지 않고 늘 그래왔던 거. 그러면 customar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왔던 것처럼 corporate headquarter 건물에서 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wind chime in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립니다. given이라는 어휘가 나왔고요. given은 주로 전치사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PP보다는 given이라는 어휘의 뜻 자체는 제공받거나 주어진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어휘 앞에 나오는 given은 뭐뭐라는 걸 감안해보면 이런 걸 고려해볼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success of your most recent fiscal year, our most recent fiscal year은 회계연도죠.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최근의 회계연도를 보낸 걸 감안해서 그런 걸 고려해보면 그런 걸 고려해서 Board of Directors, 이사진들이 will be proposing, 제안을 하게 될 거예요. Dividend라고 하는 어휘는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금액만큼 나눠주는 배당금. Payment of $1 per share이 나왔는데 share은 동사, 명사를 혼용해요. 그런데 명사로 쓸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공유,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목의 느낌도 있고요. 주식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에 주당 1달러 정도의 dividend, 배당금이 되는 거죠. Moreover, 또한 as board members are confident, 자신감도 느끼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일 때도 써요. 강력한 믿음과.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이 있다. 지금 올해의 fiscal year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the creation of a low cost, 저가 investment fund, 투자 펀드, 소위 말하는 Exchange 21이라고 하는 그 투자 펀드도 역시 being proposed, 제안이 될 겁니다. 그런데 being pp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우리가 수동태 진행형이라는 문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being라고 하는 문법의 어근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중뿐만이 아니라 아주 조만간의 미래에 열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죠. 주주회의가. 그러다 보니까 곧 이런 것도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It will provide an investment option for young people just entering the labor force. labor force는 이제 노동인구로 얘기하는 거고요.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노동력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곧 일을 이제 막 시작한 젊은 세력의 사람들한테 투자 옵션을 제공하게 될 거다. 이 펀드가. Both of these matters, 그래서 both는 둘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주식당 1달러의 디비던드를 제공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제안. 안건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Exchange 21이라고 하는 저가 펀드, 그 펀드를 만드는 부분, 그거에 대한 제안. 이렇게 두 가지를 보스로 받아온 거죠. 여기 이 두 개의 사안이 둘 다 투표에 붙여질 거란 얘기죠. 이 회의 때. 여기 이 회의 때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한 문단입니다. Should you decide to attend?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Should you에서는 사실 should가 if와 비슷한 힘을 발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문법은 if you should decide고요. 그런데 if가 소멸되면서 그 자리에 조동사 should가 도치되는 기법입니다. 만약에 여기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reserve your seat. 당신의 좌석을 확보해 주시고 예약을 해주세요. 웹사이트에서.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RSVP라고 하는 약어는 기본적으로 원래 정형화된 한 단어가 아니라요. 단어들이 축약이 된 겁니다. 영어보다는 불어에서 출발할 수 있을 만한 단어인데요.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는 reply 혹은 respond를 최대한 빨리 해줘라. 응답을 빨리 해줘라. 어떤 행사에 참석이나 이런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약술 어휘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not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미팅에 대해서 언급된 게 아니라 또 안 된 걸 골라야 됩니다. 잘못됐거나 뭔가가 언급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보기 A 같은 경우에 generally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100%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MBI, 아까 기업의 앞머리 약자였죠. 그 MBI의 main office에서 주로 열린다. 이 행사 자체가. 보기 B, 이미 연간으로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열려왔다. 보기 C, it requires, 필수적으로 이 행사에 오고 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advance registration. advance는 보통 명사로 사용할 때는 진보, 발전이라는 의미로 많이 우리가 캐치가 되는데 명사 앞에 존재하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사전의, 미리 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더 맞고요. 보기 D는 typically is well attende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ypically 역시 generally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뭔가 틀에 딱 들어가 있는 전형적으로 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라는 뜻도 같이 혼용합니다. 결국에 일반적으로는 well attended 한다는 것은 이 행사 자체가, 이 미팅 자체가 개최할 때마다 상당히 참석자가 많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많이 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A, B, C는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에 반해서 D는 상당히 유추를 해도 정확히 어근이 잡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그릇된 정보나 언급이 확실히 안 된 것으로 D로 가게 되는 거죠. 보기 B에 있는 30 years는 정확히 30 years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앞에 over이 붙어 있습니다. 숫자 앞에 over은 부사 같은 역할로 그 수치를 넘어서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30년 동안이 아니라 30년 넘는 세월 동안으로 번역이 되죠. 33번째 연례라고 초반부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3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30년을 넘었다는 것과 동격을 형성하죠. 보기 A 같은 경우에 main office라는 단어는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내용을 읽어 나갈 때 headquarters, 본부라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본부 공사 때문에 늘 거기서 열려왔지만 이번만큼은 거기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열리는 것은 맞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D로 가는 거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마지막에 RSVP라는 어떤 표현, 그리고 일단 좌석을 확보해 주세요. 예약해 주세요. Reserve your seat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당일날 나온다고 되는 행사가 아닌 거죠. 미리 예약을 하거나 좌석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paraphrase 한 거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를 보면 letter에 따르면 3월 20일 정확한 날짜가 지금 기재가 됐어요. 3월 20일 날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겠는가라고 했는데 3월 20일이라고 한 날짜 자체가 아주 초반부 때 3월 20일 몇 요일 몇 시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귀하를 정중히 모십니다. Annual Shareholders의 미팅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3월 20일은 곧 무슨 날이에요? Annual Shareholders의 미팅이 열리는 당일이에요. 근데 그 당일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ABCD에서 마침표가 있는 문장 보기에서 잘 보면 보기 D는 새로운 new가 들어가 있죠. 새로운 이사진이 선출이 될 거다 이런 얘기고 보기 C는 labor force 우리가 읽은 적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읽은 적은 있는 단어인데 노동력이나 노동인구상의 변경이 검토가 될 거다. changes라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보기고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떠한 proposals 역시 우리가 읽었던 단어입니다. propose 언급이 됐었고요. proposal을 갖다가 고려할 거다.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본부 건물은 읽었지만 새 곳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B로 가게 되는데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분명히 저가형 투자 펀드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크리에이션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propose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그 위쪽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주당 1달러의 dividend, 배당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propose 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항을 vote, 투표에 붙일 것이다. 결국에 제안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로 가게 됩니다. 자, 역시 두 문제를 가져가는 영역의 letter이고요. 번호는 151에서 152번입니다. 그럼 letter이니까 또다시 그를 받는 사람을 Dear Valued Customer. valued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객님들 앞에 valued라는 표현은 통용을 잘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valued customer이라는 의미가 생성이 되면 좀 오랜 시간 잘 사용해왔던 단골 고객이거나 오랜 시간 거래한 고객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로 가기 전에 하단 부분에 보면 제일 끝에 Your friends at Anderman's Fine Furniture 발신자 업체가 어떤 가구 회사인 것 같죠. 그래서 가구 회사에서 귀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고객에게 애정을 담아 표현한 어떤 호칭인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은 다소 짧게 구성되어 있는 지문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죠. We're happy to offer you a royal customer. royal customer이라는 말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충성심이 있는 고객이라는 건 오랜 시간 계속 애용해 준 거죠. 그 고객인 당신에게 제공해 드려서 매우 기쁘다. 무엇을 제공해 드리냐면 우리 앤더먼의 파인 퍼니처사에서 first look을 해드려서 근데 look은 명사 동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쓰일 때 first look은 첫 선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맨 처음 보여드려서 너무 기쁘다. 뭘 먼저 보여드릴 거냐면 upcoming, 앞으로 곧 있을 inventory. inventory는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들여와서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는 상품의 입고 목록도 되고요. 꼭 남아있는 재고에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beautiful한 디자이너 소파를 첫 선을 보이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These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구입이 가능하신데 어디서 구입이 가능하시냐면 저희 매장에서 in our stores 언제서부터? 날짜 나오죠? 5월 13일서부터. 그러나 the code below 여기 코드 보이시죠? 이 코드를 이용하시면 will enable you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to see them on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서 beginning of May 6th, 5월 6일서부터 미리 먼저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코드를 입력하시면.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이제 이 물건이 다 판매가 시작되는 거는 5월 13일부터지만 단골 고객님이시고 또 오랜 세월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이 코드 번호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웹사이트로 먼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if you see one you like 해서 one은 숫자 1보다는 어떤 상품 그 제품으로 들어와 있는 소파 중에 하나 이런 제품이겠죠. 이 제품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은 you can pre-order it. pre가 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 고객보다 먼저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뭐보다 전에 it appears in our stores. 우리 매장에 실질적으로 이 제품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판매가 되고 전시가 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매하실 수 있고 10% 할인도 가능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 patronage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휘 자체도 애용이에요. 굉장히 애용 혹은 마음적으로 후원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 이런 식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3일 날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아까 지문에서 5월 13일이라는 날짜 있었고요. 그 날짜를 그대로 확인해 보면 5월 13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이 새로운 아름다운 디자이너 소파 제품이 이제 쫙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맞는 표현은 new furniture. 소파의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파도 가구에 들어가니까요.
신상으로 들어온 가구가 전시가 될 것이다. 매장에. 근데 매장에 전시하는 것은 박물관 이런 곳에 전시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에 전시된 상품은 곧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B처럼 무료 선물을 준다는 얘기는 읽어본 적이 없고요. 보기 C처럼 매장 자체가 마지막에 최종 세일을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앞으로 세일이 없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보기 D의 리버스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냐면 보상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보상 프로그램이 고객을 상대로 하게 되면 고객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만약에. 그럼 그 물건을 산 고객한테 마일리지 같은 걸 적립해 주거나 아니면 뭐 1+1처럼 다른 거를 또 살 수 있을 만한 기회에 뭐 할인이나 뭐 마일리지 누적 이런 걸 좀 더 도와주는 이런 총괄적인 프로그램을 리버스 프로그램이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언급된 적이 또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KV128이 아까 하단에 명시된 코드 번호였어요. 코드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죠. 보기 A를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읽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 free delivery, 무료 배송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죠. 그러니까 언급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곧 사실 진위 여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보기 B를 봤을 때 consultation, 역시 우리가 이 지문에서는 처음 보고 아직 보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떤 상담을 일정을 잡아주겠다. 인테리어 전문 디자이너와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요. 보기 C는 register on a website. 웹사이트는 본 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된다. 무엇을 등록을 하냐면 store membership을 교육의 그 매장 회원인 것을 등록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교육의 이 문제의 정답은 preview. 역시 PRE가 붙어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pre-order처럼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보기가 가능한 거예요. 13일보다 훨씬 더 앞당겨진 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미리 볼 수 있다. 뭐 하기 전에 더 widely하게 available 하기 전에 이 말은 더 많은 사람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이제 153에서 154번 실질적인 대화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 text message chain입니다. text message chain은 말 그대로 문자 메시지인데요. 두 명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엮인 거죠. 그래서 체인이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 체인 내용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첫 번째 사람이 타니아 하우저이라는 사람이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면 답변이 오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한 사람이 조애나 레디라는 사람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두 명이서 주로 주고받는 걸로 대화의 흐름이 보여요. 자, 이제 처음에 먼저 어떤 문자를 발송을 시작했는지 첫 문자 내용을 먼저 보죠. Are we still meeting today? 오늘 여전히 만나요? 뭐 하기 위해서? To discuss the latest design. 최신 그 디자인 설계, 그거 얘기하려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만나는 거 맞아요? 그거 일정 바뀐 거 아니죠? 라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고 있고요. Diamond Road Engineering Project.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도 따지고 보면 넓게 보면 어떤 공사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이아몬드 로드 도로 공사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 디자인 설계 말이에요. 그거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대로 오늘 만나는 거 맞아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I know the team is ready to send it out for public comment. 커멘트는 의견이란 뜻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public은 대중, 공개성의 느낌이 좀 있어요. 교육에 이것을 일반 대중들한테 의견과 어떤 comment, 그분들의 여론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발송하고 이 내용을 공개하려고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런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I just received the latest plan.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방금 막 받았다. 최근 설계 그 안을 받았다. From the design manager인 자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Dan Sullivan. 그리고 11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제시해요. 11시 30분 여전히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I have another meeting downstairs. 아, 제가 11시 반 until까지 다른 층에서 밑에 층에서 다른 회의가 있긴 한데요. But I can come to your office right afterward.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올게요, 제가. 그 회의 끝나자마자. 왜냐면 11시 30분까지였으니까 11시 30분 지나면 회의 끝난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어디로요? 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레디의 오피스, 사무실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답변이 that will work라고 하는데 that will work는 그것이 일할 것이다 라고 너무 정직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괜찮겠네요. 그것은 가능하겠어요. 이런 식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We can meet here. 그럼 여기서 만나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언급됐던 정확한 장소 office가 됩니다. 라데시 오피스. Since I have all the design. 제가 여기 디자인 필요한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어디로? 여기서는 이제 my office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Sounds good. Is Mr. Sullivan? 아까 설번이라는 사람 읽었었죠.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대화에 자꾸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설번 씨도 저희랑 같이 조인하나요? 이따가 만날 때. No, 아니요. 라고 얘기가 나오죠. No, he's working off-site. off-site는 외근 나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의 그 어떤 그 사내 실제 현장을 얘기할 때는 on-sit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off-site가 되면은 어디든 외부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외부에 나가 있대요. 스완슨 브리지 리빌드는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거 다시 하는 재건축 공사 현장에 나가 있나 봐요. 오늘 그분은 그래서 결국에 no 뒤에 나왔으니까 저희랑 같이 조인은 못 하세요. 이따가 저희가 만나서 회의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고 대화가 거의 종료가 됐어요. 세부적으로 지문의 글씨를 조금 더 키워놓은 것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풀겠습니다. servant에 대해서 suggest about 했잖아요. 근데 suggest가 about을 붙이면 제안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암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딱 이렇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 정황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을 때 이 정도면 맞는 내용으로 유추된다의 범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께서 조금 혼동을 느끼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어휘의 유추성이 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ABCD 보기 중에서 썰번이라는 사람은 이 대화에 실제로 등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하우저라고 레디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 언급했던 사람 이름이었죠. 그런데 ABCD 보기 중에서 보기 A, 오늘 미팅 참석 못한다. 맞죠? 아까 썰번 씨도 우리랑 같이 조인 하나요? 그랬을 때 no, 안 된대요. 오늘 외부에 오프사이트에 나가 있대요. 이렇게 했으니까 정답 A로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11시 반이라고 하는 건 이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 둘이 만나는 시간인 거지 이 사람에서 연결되는 시간이 아니었죠.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받고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 텍스트 메시지 주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C도 정답이 안 되죠. 그런데 보기 B처럼 우리가 호불호 역시는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답은 A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나 온라인 챗 디스커션, 온라인 채팅 이럴 때 주로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특정 문장의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정 문장이 sounds good 이라는 문장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이 기재했던 시간은 8시 14분이라고 시간도 그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문에서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 부분이죠. sounds good. 그렇죠? 근데 sounds good이라는 표현 자체가 혼자서 독백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안에 응수하면서 대답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나 온라인 챗 디스커션은 interaction, 쌍방향의 conversation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도 파악 문제에서 출제되는 이 sounds good의 의미를 물어본 문제는 여기에서 이 앞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인터랙션의 확인을 통해 정답이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앞에를 보니까 we can meet here, 여기서 만나면 되겠네요. 제가 디자인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좋다라고 수긍한 건 이 사람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에 좋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사무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부터 your office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결국에 이걸 다시 조합을 해보면 이 말을 썼던 하우저이라는 사람은 미스 레디의 사무실로 직접 가서 디자인을 볼 것이다에 합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C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매우 초반부에 나왔었던 퍼블릭 커멘트 용으로 내놓는 그 디자인을 내가 보낼 준비가 됐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디자인을 주고받아서 이미 레디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디자인을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에서 A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썰번 씨에게 이분이 연락을 할 거다가 아니라 실제로 둘이 만날 거예요. 11시 30분에 한 명이 아래층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사무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느낌의 컨택트도 맞지가 않죠. 그리고 보기 D를 보면 She's planning to meet the Swanson Bridge. 스완슨 브리지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스완슨 브리지는 어디서 언급이 됐냐면 이 둘의 대화의 추측이 아니라 아까 이분도 같이 하시나요? 라고 할 때 등장했던 제3자. 썰번 씨 같이 하시나요? 아니요. 그분은 스완슨 브리지의 재건축 현장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다리를. 그래서 약간의 혼동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이제 155에서 157번. 문제 번호가 155에서 157번이라는 건 세 문제의 영역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Job advertisement. 구직 공고입니다. 구직 공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이 글을 읽었을 때 구직자들이 입사 지원이 가능하게끔 써져 있는 광고죠. Front desk agents needed 라는 표현으로 제목이 있죠. needed는 구함. 말 그대로 구함. 근데 초반부에 보니까 Westin 호텔. 호텔인가 보다라고 판단이 되죠. 근데 이 set to가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be set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 호텔이요. newest location을 다음 달에 또 열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죠. 근데 newest 이 표현이요. 최상급이죠. 이런 표현이요. 근데 애초에 하나밖에 없으면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애초에 지점이 한 곳밖에 없는 호텔이면 최상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최상급은 여러 개 중에 가장 뭐뭐한이란 뜻입니다. 뜻 자체가. 그게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는 호텔로 유추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지점들 중에서도 제일 최신 지점, 생긴 지 제일 얼마 안 된 지점 쪽에 다음 달을 우리가 또 오픈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 이제 올드한 지점들도 남아 있지만 새로 또 오픈을 할 거란 얘기예요. 제일 최신 지점을. We're seeking candidates.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Who enjoy meeting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 Responsibilities는 책임감보다는 구직 공고에서 등장할 때는 하게 될 주 업무 등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고요. Would include answering phones. 전화. 응대하고 받아주는 거죠. Tracking guests in and out. 호텔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check-in, check-out이잖아요. 투숙객들이 check-in, check-out 하는 거 도와주고 managing the safety deposit boxes. 세이프티 박스는 안전 박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 박스라는 건 금액, 디파짓, 어떤 안전적인 금액의 박스라는 건 금고 같은 의미예요. 그죠? 금고 같은 거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 In addition, 또한 프론트데스크 에이전트들은 반드시 게스트분들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 어떤 정보? Local attractions. Local attractions는 관광 명소를 얘기해요. 그 지역의 명소들에 대한 정보도 주고 Arrange vans에서 van이 그 좀 큰 승합차 같은 거 있죠. 밴, 큰 차량. 그 차량 준비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투숙객분들을 공항에서 혹은 공항으로 이분들의 교통수단이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죠. The schedule requires availability at night. 밤에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weekends, 주말에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on holidays. 휴일마저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Salary depends on experience. depend on은 의존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급여, 어떤 수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경력에 기반한다는 건 셀러리 받는 그 봉급이 급여가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nowledge of front desk duties is preferred라고 얘기했는데 preferred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라 preferred는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대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데스크직에서의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이 있으신 분은 좀 더 우대됩니다.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Applications는 웹사이트에서 작성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Suggest about이 붙어 있으니까 또다시 추론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웨스턴 호텔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는 job fair, 취업 박람회를 주관하거나 여는 것까지는 아니죠. 지금 그 호텔에서 일할 리셉셔니스트를 구하는 것이지 캔디데이트로 아예 행사로 무역 박람회나 취업 박람회 이런 식의 박람회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페어리. 그리고 보기 C. 곧 수리가 될 거다. 언급된 바가 없죠. 그리고 보기 D. 지금 딱 한 자리만 있다. 이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몇 명을 뽑는지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several locations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의 단서는 newest location, 초반부서부터 등장한 어휘의 paraphrase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상급은 단일한 것에서는 파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 중에서도 최근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어휘가 several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문제, job responsibility로 열거가 안 된 걸 골라야 돼요.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보기 A, safety deposit box에서 우리가 읽었죠. 아까 읽었어요. 근데 safety deposit boxes를 managing,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나 거기 이용이 되는 거죠. 거기를 계속 만져보고 계속 그 박스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기 B, informing guests about tourist sites. 관광지들이잖아요. tourist sites는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읽었을 때 local attractions. attractions가 매력보다는 보통 sightseeing이 가능한 명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보기 D를 보시면 transportation. 대표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교통수단. 교통수단을 준비해 준다는 거에 대표적으로 아까 승합차 있었잖아요. van. 그 van을 갖다가 arrange 해준다. 그렇게 됐었죠. 단어가 조금씩 의미가 바뀌어도 같은 의미를 파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C에는 lifting heavy objects에서 object는 명사할 때 물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되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라는 표현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not이 들어가 있는 명제 문제이기 때문에 C로 가게 되죠. 157번입니다.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언급된 거예요. 근데 fixed salary는 오답입니다. fixed는 정확하게 정찰제로 고정되어 있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그게 매달 누구든 똑같은 급여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salary 부분은 depend on 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급여는 분명히 experience,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한 세월이 좀 더 길어지거나 혹은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은 급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fixed라고 표현하는 건 반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기 B를 봤을 때는 이전의 업무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 C하고 D를 보면 홀리데이즈는 우리가 읽었죠. 주말에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밤에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홀리데이에도 어베일러빌리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휴일에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된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분명히 아까 이 글의 제일 마지막에요. application, 입사 지원서는 웹사이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n person은 직접 가는 거예요.
무조건 현장에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반드시 입사 지원과 신청이 돼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C로 가는 거죠. 자, 이제 158에서 160번이고요. 이번엔 이메일이에요. 레럴하고 흡사하지만 보통 발수신자의 정보, 전자메일인 거죠. 전자메일. 전자메일인데 전자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보여지죠? 그런데 글 쓴 날짜도 기재가 돼 있어요. 10월 17일 날 글을 썼고요. 모바일 서비스래요. 그럼 모바일 서비스라는 의미 자체는 휴대전화 서비스. 그렇죠. 휴대전화 서비스죠. 글을 받는 사람을 Dear이라고 똑같이 표현했어요. 편지글하고 똑같이요. Dear Miss Lee라고 얘기를 하면서 Thank you for being a long-time user. 롱타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시간이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저희 메시징 앱을 사용해 주신 유저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Fiverr, 고유명사예요. 어떤 그 프로그램 이름이겠죠. 메시징 앱이나 회사 이름이나 이런 식으로. 이 Fiverr은 회사 이름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announce, 발표드립니다. We'll now be offering mobile phone service. 이제는요. 메시징 서비스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 폰 서비스도 돼요. 이런 얘기죠. While mobile phone service in your area is generally excellent. 귀하가 계신 지역과 그 지역의 안에 있는 그 모바일 폰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이미 훌륭하긴 하지만 many mobile phone plans 자, 여기서 플랜이란 단어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계획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휴대폰, 전화 등등의 어떤 서비스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는요. 요금제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많은 그 휴대폰 요금제들을 보면 보통은 서비스는 훌륭한 것 같아도 rather 다소 costly, 좀 비싸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average, 일반적인 평균의 consumer,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좀 비싸지 않나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at is why, 그래서 우리 Fiverr사에서 기쁜 마음으로 발표드려요. 데뷔라는 어휘는 말 그대로 새롭게 선보이는 거예요. 출시, 소개, 도입이 되는 거죠. low cost, 비용의 부분에 걱정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굉장히 저가의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근데 그 저가의 대안은 alternative to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에요. larger,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해주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아무래도 훌륭한 서비스를 그 큰 업체들은 해주겠지만 비용이 좀 비쌀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가 대안으로 제시해 놓는 거다. 데뷔해서 보여준다. Providing quality mobile communications at rock bottom prices. 근데 bottom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닥 쪽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되겠죠. 제일 낮은 가격. Fiverr Mobile operates using the same cellular transmission tower. 왜 이런 그 어떤 전기, 인터넷, 아니면 통신망 이런 것이 전송을 될 수 있는 전파탑 같은 의미로 타워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도 똑같은 기법의 그 전파망을 사용을 한다. 그런데 same이 원래 습관적으로 많이 다니는 어휘에 as하고 연결이 되면서요. 뭐와 똑같으냐면 big carriers. carrier은 기본적으로 사람 업체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carrier 자체가 무거운 것을 나른다라는 의미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속성의 스타일의 업체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대상 업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refore, 그래서 quality we provide, 우리가 제공하는 퀄리티가 just as good as what they can offer. 이 큰 업체들이 제공하는 거랑 똑같이 비준할 수 있다. 우리도 그 정도의 퀄리티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 as, 뭐뭐만큼, 뭐뭐한. 약간 동격의 의미가 있고요. 정말 딱 그만큼 되는 에서 아예 비슷한 느낌을 좀 더 강조할 때 just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Fiverr 모바일 회사의 서비스는 among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You will find anywhere.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자랑한다. Unlimited voice calls. voice calls가 음성 통화잖아요. 휴대폰에서 그게 무제한인 거죠. 그리고 text message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Subscription은 여러분 잡지나 신문 같은 걸 읽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그 가입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onthly니까 월 요금제인 거죠. 월 요금제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if you use additional data beyond your plan's allotment. 그래서 당신의 그 데이터에 딱 할당되어 있는 왜 우리도 휴대폰 같은 거 사용할 때 요금제에 데이터가 할당되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beyond 한다는 걸 일단은 넘어선 겁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초과해서 게임이나 비디오 콜, 영상 통화죠. 이런 걸 하게 됐을 때도 overage rate는 추가 요금, 초과 요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과 요금이 나오는 걸 보셔도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굉장히 여기는 금액대가 reasonable, 합리적이구나. 그게 이 지문에서 읽은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격대의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our service generally costs about 1/3. 1/3는 여기서 하나 세 번째가 아니고요. 3분의 1입니다. 숫자 뒤에 서수가 붙을 때는 그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다시
메리트를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We hope that you, as a user of our app, 우리 앱의 사용자로서 이 글의 수신자인 당신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의와 신남,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에 꼭 sign up, 등록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의 인사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미스 리가 누구였냐면 다시 기억을 상기하면 이 글의 수신자입니다. 미스 리에 대해서 언급된 거 최근에 파이버에 최근이 아니라 지금 현재 currently 지금 현재 메시징 앱을 사용하고 있다. 맞죠? 메시징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서부터 인사말처럼 등장했어요. Thank you for being a long time user. 오랜 시간 저희 메시징 앱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래전에도 사용했지만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보기 B를 보면은 이런 내용의 부정적인 맥락은 나온 적이 없죠. 굉장히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죠. 그리고 보기 C처럼 최근에 파이버를 회사를 자신의 모바일 취급업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로 최근에 했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롱타임이라는 말로 장시간 고객임을 이미 표현했기 때문에요. 최근이라는 말은 얼마 안 지난 과거부터 시작되는 표현입니다. 이 어휘에서 오답이 생성이 된 거로 보이고요. 보기 D는 파이버 회사에 고용이 돼 있는 사람이 돼요. 고객이 아니라 역시 오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monthly fee에 포함된 걸 맞춰야 돼요. 이번에는 질문에 not이나 이런 것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기 A의 device는 말 그대로 장치예요. 기기, 장치. 장치 대여까지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전혀 파악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소셜 미디어 확인한 적 없죠. 그리고 보기 C하고 D 중에서 인터넷 서비스 역시 확인한 적 없어요. 그 서비스 요금제로 monthly 그 subscription fee에 들어가는 거로 무제한 voice calls하고 메시징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하면 text messages, 문자 메시지가 정답이 되죠. 자, 이런 문제가 단일 지문에서 두 문제 등장하는 문장 삽입 위치 고르기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 문장 역시 분명히 지문에 있었어요. 분명히 지문에 확실하게 있었는데 이 지문에 있었던 특정 문장을 일부러 빼서 단서로 만들고 다시 이것을 어디든 넣어야 하는데 그 위치의 후보가 지문의 번호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가장 맞을까요? 라고 유추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보면 because we use their networks. 네트워크도 어떤 교류망이나 통신망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분명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삽입이 가능한 위치를 선점하기 이전에 초반부에 their networks, 그들의 통신망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격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통신망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그 앞에 문장에 그들에 대한 대상 언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넣기 위해서 지문에서 확인해 봤을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반서부터 애초에 번호가 있죠. 이렇게 번호가 있는 지문이 있다는 것이 곧 문장을 삽입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할 수밖에 없고요. 1번 자리 앞에는 아까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훌륭한 서비스가 귀하의 지역에 이미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한테는 가격이 다소 비싸죠. 그 뒤에 그들의 통신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번 자리를 보시면 우리 파이버 모바일사는 same cellular transmission towers, 똑같은 전송신, 그 수신, 전수신 이런 거, 전파송신 탑을 똑같은 걸 사용해요. 그 큰 업체들하고 똑같은 걸, big carriers. 그것이 their로 받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최고죠.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어디서 보실 수 있는 것보다. 그런데 그들의 통신망. 이것도 조금 맞지 않고요. 4번 자리 바로 앞에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들의 통신망.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2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161에서 163번.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아티클입니다. 아티클은 신문 기사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글은 기사가 발행된 그 본거지와 날짜가 항상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7월 11일자에 발행된 기사죠. 내용을 확인해 보죠. The Riverine Complex에서 이렇게 앞머리가 대문자로 써져 있는 어휘들은 고유명사로 이름의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단어의 번역보다는 어떤 이름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iverine Complex에서 received, 받았다. 올해의 Ribbon of Excellence. Ribbon of Excellence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Ribbon of Excellence도 대문자가 써져 있죠. The Ribbon, 이게 수요가 되는 건데 each year, 매년 Evertrail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의해서 수요되는 거다. 이게. 그러면 어떤 상 같은 의미가 좀 있죠. 약간. 이 웹사이트는 뭘 하는 웹사이트냐면 showcases, 보여주고 선보이는 거예요. local firms. 이 지역 일대에 있는 회사들을 장점을 보여주고 선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주는 거예요. 이 상을. To qualify for an award, for the award. 이 상을 받을 자격이 되려는 업체는 그 업체와 기업은 반드시
3.5등급 정도의 별 3.5개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 4개, 별 4개가 만점인 거죠. 별 4개의 등급 범주에서 3.5까지는 받은 곳이 여기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을 받을 자격. Past and present,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승자들을 이걸 받게 되는 업체들을 보면 호텔도 있고 attractions, 관광 명소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다. 어느 지역 전체에 걸쳐서 터널 베이 에리아 지역일 때 쫙 걸쳐서 This marks the third consecutive year. consecutive는 숫자와 함께 사용하면서 주로 그 숫자 횟수만큼 연속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해가 아니라 3년 연속인 거예요. 무려 3년 연속 리버런이 이 상을 받은 거예요. We at Riverrun are thrilled by this honor. 이 영예로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리버런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고 신나 있다. said spokesperson, 이 회사의 대변인인 루시아 베리어스가 얘기를 했다. Since we opened 6 years ago, 우리가 6년 전에 오픈한 이래로 we have worked hard. 정말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exciting한 rise를 주기 위해서. rise는요,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를 혼용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 다 될 때 명사일 때 ride는 차 어떤 이런 교통수단에 탈 것도 되지만 놀이기구도 돼요. 근데 exciting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놀이기구의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놀이기구. 그리고 water adventure center. 이 고유명사의 단어 의미 자체가 약간 adventure, 모험, 놀이기구의 좀 느낌이 계속 있고요. healthy foods. 왜 놀이공원 같은 데서도 음식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We're especially proud of our pavilion of the science. 어떤 과학,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이런 장소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과학관. Which provides games and interactive experiences. 혼자서 하는 경험이 아니라 쌍방향.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 That educate and delight patrons of all age. All age 있으니까 모든 연령대의 고객들이 다 즐거울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티클에 따르면 에버트레일 웹사이트가 무엇을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에버트레일사에 의해서 상을 받은 업체들의 호텔도 포함해 있다는 얘기는 읽었지만 이 웹사이트 자체가 호텔 예약에 할인을 제공한다는 전혀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 B,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갈 수 있는 트레인 라이즈를 묘사한다.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요. 이런 식의 라이즈가 아니었죠. 그럼 C하고 D가 있는데 터널 베이에 있는 지역들을 쇼케이스 해주는 웹사이트라고 얘기했지 터널 베이 지역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한다. 거기서 만든 제품을 아니죠. 판매하는 곳은 아니었죠. 그래서 evaluate, 평가한다. 지역 여러 회사들을. Local firms, local companies. showcases, evaluates. 그 별 4개짜리에서 3.5, 별 3개, 별 3.5 이런 레이팅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레이팅이 들어간다는 의미 자체가 evaluates를 파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Riverrun Complex가 3년 연속 상 받은 데였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대변인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우리 6년 전에 여기 오픈했을 때 이래로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나고 재밌는 라이드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단어가 약간 패러프레이즈로 의미를 잡아주면서 exciting ride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쇼핑몰은 아니다. 라고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exciting한 ride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경기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가장 타당한 유추로 보자면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이 제일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C로 가고요. 어떤 환경 관련 센터가 전혀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갑니다. 자, 여기 또 나온 거죠. 문장을 삽입하는 위치 고르기 문제. 그래서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는 지문 안에 반드시 있었어야 할 문장입니다. The ratings indicate, 이 평가 지수와 등급이 indicates, 드러내는 겁니다. 한 업체의 degree,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업체가 얼마나 헌신하는 곳인지, 퀄리티 부분이나 고객 서비스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몇 번에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개연성과 문맥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1, 2, 3, 4번 부분에서 아까 1번 자리도 앞에 말이 있었고 3번 자리도 앞에 말이 있었고 4번도 다 말이 있었죠. 그런데 2번 자리 바로 앞쪽에서부터 레이팅 얘기가 언급이 됐었어요. 그 별 4개 등급을 최종 그 범주로 봐서 거기서 3.5개 이상을 받은 곳이 받는다. 그리고 뒤에 the ratings라고 해서 한정사 겸 the라는 표현이 붙어서 앞에 있던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면 가장 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ratings라는 단어가 주변에 있어줄 때 가장 비슷한 내용으로 구술이 되기 때문에 2번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64에서 67번은 노티스예요. 그대 속성이. 노티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지문은 이렇게 항목들이 따로 있어요. 지금 항목들이 이렇게 점점점 표시로 따로 되어 있고요. 이 점점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의 가장 위에 공통된 서론이 등장하는 그런 형태의 지문입니다. Road closure on Friday. 도로가 폐쇄된대요. 금요일 날. 이 공통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Because of the upcoming water festival.
starting on Friday. 금요일 날 뭐 어떤 물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행사가. 그게 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crowds, 군중들이 expected to move from the city center. 도시에서 리버 파크 쪽으로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계속 유입이 될 거로 보여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from 여기에서 to 목적지가 리버 파크였다는 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 워터 페스티벌이. 그러니까 다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요. The city plans to close Central Boulevard. 그래서 Central Boulevard하고 이 글을 쓰는 우리 업체 있죠. 우리 업체 건물 사이를 폐쇄를 하고 그 행사 동안에 닫으려고 그러나 봐요. 시에서요. 리버 파크랑 우리 건물 사이에 있는 그 센트럴 블루바드를 닫으려고 하나 봐요. In order to facilitate pedestrian traffic. 행사고 축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보행자들을 pedestrian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트래픽은 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더 도움을 주고 용이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특정 도로가 언급이 된 거예요. 센트럴 블루바드는 이용 못하게 그동안에 막을 거다. Read carefully to plan your Friday commute.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직격적으로 이 닫아야 되는 길 주변에서 우리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출근할 때 다음의 창을 주의해서 꼭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첫 번째로 cars가 나왔어요. 회사 garage는 차고도 되지만 parking lot도 되거든요. 회사 주차장 자체가 will not be accessible. 이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Central Boulevard 그 지역 쪽에 폐쇄로 인해서 8시에서 8시까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if you choose to drive and arrive before 8시 오전보다도 먼저 운전해서 그 차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you will be unable. 안 된다고 또 그러죠. 계속 부정문으로. 안 될 겁니다. Leave until after 8시 오후. 그러니까 저녁 8시가 돼서야 그 지나야만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이동 자체가 이거 차로 안 될걸요. 주차도 안 되고. Increase traffic in the area. 이 지역 일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또 예상이 돼요. 이런 식의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bicycle이죠. 자전거. 자전거로 오는 경우에 이제 자전거를 또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역시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will be closed. 닫힐 거예요. 바이시클 트래블 자체가 굉장히 챌린징 할 거예요. 이 행사 동안 내내. 챌린징하다는 거 되게 고되고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자전거를 타고 오면 좀 힘들걸?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walking, 걷는 거죠. 도보로 오시는, 걸어오시는 분들은 full building access. full access라고 하는 건 제약 없이 다 access는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 건물 다 들어올 수 있는데요. But may want to plan to use. 근데 Hudson Road로 이용해서 오세요. 허슨 로드로 걸어오시는 거가 더 좋아요. 그래야 정말 많은 굉장히 많은 군중과 무리를 avoid, 피해서 올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되지만 여기가 더 좋을 거다. The back entrance to the building. 건물의 후문 쪽은 계속 8시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우리 허슨 로드 엔트런스 쪽으로 몰래 조금 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피해서 오실 분들을 위해서 거기는 열어놓을게요.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buses. 버스인데 센트럴 블루버드 그 지역을 다니는 버스들은 아무래도 너무 붐빌 것 같고요. 몇 블락, 우리 건물로부터 몇 블락 떨어진 데 정차할 거라는 얘기는 우리 그 건물이 있는 그 센트럴 블루버드 자체로 왔다 갔다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보다 몇 정거장은 더 떨어진 데서만 내리고 딴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But they should otherwise operate on schedule.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인 것 같아요. 온타스사의 직원들은 encouraged to work remotely. work remotely는 말 그대로 회사에 직접 출근 나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그날은 하루를 일하는 재택근무가 가능한다든지 외부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능하다. If possible.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But 그렇지만 should notify their supervisors in advance of their plan. 근데 이렇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상사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what is suggested about the water festival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추론되는 거. 보기 A, annual event. 연례 행사다. 파악이 안 돼요. 매년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읽은 적이 없거든요. 보기 B, seeking volunteers. 자원봉사자 구하고 있다.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역시 읽은 적이 없습니다. 보기 C, 온타스 기업이 이 워터 페스티벌로 인해서 그 지역에 폐쇄되는 도로가 생기면서 타격을 받은 업체인 거일 뿐이지 여기에서 주최한 건 아니죠. 이 행사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리버파크에서 열린다.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서 읽었을 때 워터 페스티벌이 열리는 바람에 많은 군중과 사람의 무리가 이쪽으로 시티 센터에서 다 리버파크 쪽으로 올 거로 보인다. 하루 종일 계속 유입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곳이 곧 열리는 곳이다.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허슨 로드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까 그 소제목과 함께 나오는 부분에서 걸어서 오는 방법. walking에서 언급됐었어요. 근데 walking 부분에서는 빌딩 액세스가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틈에 막 걸어오려면 힘드니까 그런 걸 피해서 오시고 싶은 분들은 허슨 로드를 이용해서 백 엔트런스로 오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였죠. 그 도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워킹에서 언급된 부분이니까 A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B, C, D가 나와 있는데 free parking이 된다? 역시 파킹하고 상관없어요. 허슨 로드라는 길 자체가 walking 부분의 부지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 C하고 D가 남는데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자체가 포장을 다시 해야 돼 지금.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it will be a useful detour for employees가 되는데 detour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회로. 그러니까 아예 뭔가 다른 데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좀 더 지름길, 약간 더 편한 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detour이 기본적으로 large crowd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단어에서 paraphrase가 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로 가고요. 66번 보시면 질문을 좀 길게 구성해 놓은 문제인데요. What method of travel? travel을 굳이 여행이라고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travel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commute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커뮤트 방식이 온타스 빌딩으로의 그 빌딩으로 오는 출근 방식이 least likely, most 아니잖아요. 그죠? 또 most가 아니고 little에서 나오는 최상급 더 least니까 아마도 disruption, 혼선이나 중단과 방해 이런 것을 경험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제일 덜 받을 방식이 뭐야?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방해를 제일 덜 받은 방식을 하나씩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car 부분은 정말 주차장 자체가 이용이 안 될 거다라고 거의 얘기를 했었고요. 8시에서 8시까지. 그리고 버스 부분도 우리 회사가 위치해 있는 그 블루버드보다 몇 정거장 앞에서 정차해버릴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운행은 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이시클 역시 굉장히 챌린징할 거다. 바이시클 갖고 오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킹 부분만 우리가 내용에서 꼼꼼하게 봤다면 워킹 부분만 걸어서 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입구는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사람들 붐비는 게 싫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지 이용이 안 된다고 한 제약이 없었거든요. 이게 약간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67번입니다. 직원들이 권고받은 사항이잖아요. 근데 보기 A에 디스카운트 티켓, 할인 티켓을 주장하고 요청해라.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요. 보기 C처럼 1시간 일찍 와 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근데 보기 D처럼 휴가 시간은 미리 일정자. 역시 베케이션은 처음 본답니다. 우리가 지문에서. 결국에 정답은 슈퍼바이저한테 알려줘야 된다. 오프사이트에서 일할 때. 역시 패러프레이즈가 가능한 거죠. 오프사이트도 외부를 의미하니까 아까 우리가 지문의 맨 끝에서 읽었던 work remotely를 받아낸 거죠. 그래서 정답을 B로 가게 됩니다. 자, 68에서 71번은 다소 좀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 네 문제를 영역을 가지고 있는 아티클입니다. 신문기사 글이죠. 자, 내용을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wland to penalize wholesaler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wholesaler은 도매업체예요. 근데 도매업체들한테 penalize 한다는 건 penalty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린다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 글에서 투부정사가 등장할 때는 이렇게 할 예정, 이렇게 할 것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월 5일자에 발행된 기사입니다. Laboratory Equipment 실험실 장비를 소매 판매하는 Bowland 업체가 오늘 발표하고 보고한 내용이 as part of라는 표현은 뭐뭐 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push, 강하게 하는 거죠. For greater inventory control. 어떤 자기네들의 상품의 재고 그 관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it will begin charging. 금액을 물리기 시작할 거다. 요금을 부과할 거다. Wholesale suppliers. 자기들과 같이 거래하는 그 도매 업체들한테 페널티를 물리기 시작할 거다. If they do not meet agreed upon. 서로 간에 합의된 delivery windows를 여기서 windows를 굳이 창문이라고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네들이 같이 합의해 놓은 거, 창구처럼 터놓고 같이 합의해 놓은 거. 서로 간에 협약이 된 그 딜리버리의 그 조건을 정해진 시간에 90%를 최소 이행을 안 해주면 위약금처럼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re is a significant financial cost when we do not maintain an optimal amount of stock on our shelves. 우리가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매장 선반에 있는 제품들의 재고의 양을 최적의 상태로 잘 유지하지를 않으면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금융적인 부분에서 되게 우리가 심각하게 돈이 많이 나가요. 라고 가우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Bowland라는 회사의 Chief Receiving Officer, CEO도 Chief Executive Officer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Chief라는 말이 붙으면 좀 급이 높은 임원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입수 이런 게 되는 그런 직급의 부서에서의 대표자인 거죠. So it is critical.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suppliers, 공급업체들은 deliver their goods as soon as our stores need them. 우리 매장 측에서 우리 가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as soon as 하자마자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체들은 그게 바로바로 공급이 되고 배송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죠. We have had them sign. 우리가 이미 그 우리랑 같이 거래하는 그 공급업체들한테 사인을 하게 했어요.
업데이트, 개선되고 다 이런 내용을 변경사항을 담은 서비스 협약을 다 사인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 clearly stated. 정확히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러한 terms는. 여기서 term은 기간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조건인 거죠. 계약의 조건. 자, while suppliers understand. 그래서 이제 이 모울랜드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딱 타임에 맞춰서 제때 딜리버리를 받겠다라는 그런 명목과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식의 위약금이나 벌칙금을 물리게 하는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 업체들이 understand, 이해는 하지만 some say,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금액을 부과하는 행동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하지 않고서야 unless challenges faced by suppliers. 그쪽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급 업체들이 또 직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도전과 난제적인 상황, 이런 것도 taken into account. 계좌가 아닙니다. taken into account, 고려하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해결이 되죠.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There are situations when on-time delivery is out of our control. 우리도 제때 딱 맞춰서 배송을 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 컨트롤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이제 이쪽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라고 엔리케 좌파타라는 사람이 얘기했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보울랜드의 공급업체 중에 한 곳의 쉬핑 담당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My company, 우리 회사도 나름 struggles,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애써요. Fulfill orders, 어떤 조건을 이행해주다. 주문을 우리도 채워주고 제때 다 주문을 이행해주기 위해서 정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가 struggles는 여러분 그냥 노력한다는 느낌보다 고군분투, 이제 힘들게 분투,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특히 어떨 때 고군분투하냐면 리테일, 소매업체, 입체 측에서 저희한테 인벤토리가 fall 한다는 건 하락했다는 얘기는 재고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치명적일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critically low levels니까. 엄청 재고가 정말 바닥이 나고 동이 날 정도로 떨어질 때 돼서야 그때 전에 저희한테 너무 부랴부랴 급하게 알려주시고 이러면 저희도 맞춰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게 딜리버리가 지연되는 걸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의 입장을 대변한 자파타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로는 보울랜드라는 회사가 좀 더 이런 그 자기가 같이 거래하는 이런 공급 업체들하고 좀 더 나은 어떤 개선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좀 취하고 채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그럼 바로 readily resolved, 해결됐을 텐데 왜 이렇게 돈만 물리려고 하고 소통 방식이나 이런 거는 개선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보울랜드 측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move forward,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진행하겠다, 이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홀세일러 업체들한테 계약 시간 안 지켜주거나 배송 시간 안 지켜주면은 위약금, 벌금 내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가서 다시 평가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티클에 따르면 어떠한 조치, 서플라이어 측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페널티를 유발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얘기가 정답이죠. 어떤 딜리버리 부분에서 기한을 못 놓치는 부분, 기한이 늦어지는 것, 딜리버리 얘기가 계속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런데 아이템 포장을 좀 잘못했다거나 아이템 그 선정물 보낼 거에다 라벨 있잖아요, 레이블. 그 라벨링을 잘못했다거나 보기 D처럼 인벤토리 그 재고 목록 갱신을 하는 걸 실패했다, 이런 얘기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자,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왔죠. 8.7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는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terms의 동의어를 찾게 되는데 아까 terms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었을 때 두 번째 문단에서 서비스 agreements에 사인하면서 들어갔던 단어예요. agreement는 동의하고 합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agreement는 체결할 수 있을 만한 협약, 계약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terms는 당연히 계약의 조건이에요. 더군다나 terms and conditions는 같이 붙여서 약관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되고요. 수치 혹은 인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선 동의어가 될 수 없고 보고서, 기간, 각각 B, C, D가 다 안 되는 거죠. 자, 70번은 보울랜드의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암시되는 걸 맞춰야 돼요. 그런데 ABCD를 보니까 리더십이 나왔잖아요. 근데 리더십은 지도자적인 능력만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영진 자체도 얘기가 돼요. 매니지먼트 의미도 있거든요. 회사 경영진이 이 세부 정보를 반드시 승인해 줘야 돼, 이런 얘기고, 보기 B는 publicity는 홍보죠. 홍보가 참 좋은 거가 돼요. 사업에는 홍보는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고, 보기 C는 suppliers, 그 공급 업체들은 이것이 into action,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걸 너무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 반대죠. 오히려 이 공급 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세 번째 문단서부터 나올 때는 이 보울랜드가 벌금을 물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이나 좀 서러움을 표출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 further actions may be necessary. 이렇게 금액만 올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위약금만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통 능력도 좀 더 개선이 돼야겠고 우리 입장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일단은 지금은 모어랜드 측에서 이거를 move forward 추진을 하지만 next year 내년에 reassess 다시 reassess 재평가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소통 방식과 양측의 입장 첨예하게 다른 것도 좀 좁혀줘야 되고 재평가를 거쳐야 될 시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검토하거나 봐야 될 거 고려할 게 남은 거죠. 그래서 다소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71번. 이 자파타라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좀 얘기했었잖아요. 공급업체로서. 그래서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는가? 왜 언급했는가죠? 왜 언급했는가? 보기 A를 보면은 마케팅은 말이 안 돼요. 광고나 홍보에 대한 얘기는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 또다시 마케팅 얘기가 나오죠. 근데 C하고 D를 보면 직무의 만족을 향상하는 거. 업무에 대한 만족도 이걸 향상하기 위한 것에 대한 조언 이렇게 되죠. 근데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supply problems. 우리한테 자꾸 배송 늦는다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 또 공급하는 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우리 입장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안으로 조금 소통을 좀 더 우리랑 해줬으면 이런 사항을 좀 더 고려해서 해줬으면 약간 이런 거죠. 자, 단일 지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에서 175번인데 글의 속성이 온라인 디스커션 체인입니다. 근데 온라인 디스커션이 있어 온라인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그 메신저 창 같은 데서 주고받는 대화 같은 거예요. 그게 엮여 있는 거죠. 여러 명이 등장할 수 있어요. 최소 3인까지도 등장할 수 있는데요. 매뉴얼 세이제스라는 사람하고요. 애나 가이슬러라는 사람하고 또 매뉴얼 세이제스 이렇게 나와도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마야 테오드러스 이렇게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단 이 메신저의 내용을 이 채팅의 내용을 처음 얘기한 사람의 컨버세이션 내용을 봐야겠죠. 보니까 Hi team이라고 전원을 다 팀으로 불러요. All my papers가 soaked가 됐는데 속이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레인스톰이면 엄청나게 비가 온 거예요.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 내 종이들과 문서들이 다 적셔졌어요. The notes on the job ad for the accounting department manager. 어카운팅이면 회계잖아요. 회계부서장에 관련된 그 직급에 관련된 그 구직 공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적어놓은 노트 내용 그게 mostly 대부분의 내용이 illegible 해요. illegible. 읽기가 어렵고 판독 자체가 안 된다는 거 너무 젖어가지고 비에. Can you remind me of the other requirements? 그래서 글씨가 다 젖어서 번지고 안 보이니까 요구 조건 여기 이 직급에 맞는 사람 뽑으려면 그 필수 요건 내용 썼던 게 다 안 보이니까 다시 좀 알려주시겠어요? What information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요? 일단 here's what I can still read. 내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The candidates 보니까 후보자가 될 사람은 지원자는 needs at least 5 years of experience. 5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must have managerial experience. 반드시 경영 쪽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관리 경험이 must be skilled in collaborating. 많은 그 직원들과 협력도 잘하면서 또 motivating employees. 직원들한테 자극과 동기부여도 잘해야 된다고 써 있네. 여기까지는 읽혀지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나요?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and the person must have worked for another marketing firm. 그리고 다른 광고에서도 일을 했었어야 되죠. preferably 가급적 one similar in size to ours. 우리 거랑 similar한 사이즈예요. 우리 거랑. 이렇게 되면 이 채팅에서 등장한 이 사람들 다 광고회사에서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채팅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 혹은 온라인 디스커션 이런 식의 어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단어들이 대화를 계속 실질적으로 이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얘기 나오면서 같은 팀 사람들이었잖아요. 같은 팀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규모의 마케팅 회사, 비슷한 규모에서 일하는 게 좀 가급적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What is the start date of the job? 뽑으면 이 사람 언제부터 일 시작하나요? 그 뒤에 부분에 The candidate has to be highly proficient. 맞다. 그리고 되게 능숙하고 잘 다뤄야 돼요. Management software. 소프트웨어 되게 잘 다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퀀터비어 거 있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큐라이프 있죠? 이건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그냥. 특정 소프트웨어 두 개를 딱 얘기하면서 이거를 특히 능하게 다뤄야 돼요. 라는 자격 요건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죠. 이게요. 이 직무가 뽑히면은 이제 입사가 되면은 8월 20일부터 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뽑기 위한 인터뷰 과정이 3주 후에 시작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대화예요. 그래서 정말 모두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job announcement에 대한 시안과 초안이 이제 곧 한두 시간이면 다 완성이 된다라고 했고 레주메가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인터뷰할 캔디데이트 뽑으면 되는 거죠. 맞죠? 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you'll be busy with that. 근데 그거 하려고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a couple of 한 2개 정도 당신 고객 미팅을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으로 제3자가 등장해요. 새로운 사람 이름이.
아, 그리고 로라가요, 동의했어요. 로라가 새로운 hire는 여러분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명사로 신입사원도 됩니다. 새롭게 이제 뽑힐 거잖아요, 사람이. 그럼 새롭게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원래 했었던 일에 이제 뒤에 후임자가 되는 건가 봐요. 이 로라라는 사람이 일을 했다가 로라가 이제 뉴 포지션, 새로운 일을 8월 23일부터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로라가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새롭게 뽑힐 사람한테 자기의 일을 transition into her old job을 갖다가 넘겨주는 거죠. 며칠 동안. 그걸 로라가 해주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로 끝이 납니다. 라이터들은 어디서 일하는가? 운송 관련된 회사 혹은 파이낸셜 관련된 회사. 금융 관련 아니죠. 근데 보기 B로 가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C로 가겠습니다. 마케팅 회사는 우리가 아까 대화의 중반부 가면서 분명히 읽었던 부분이죠. 근데 스태핑 에이전시가 되면은 애초에 직원을 알선, 채용 이런 식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돼요. 어느 회사든 업직종을 따지지 않고 직원 채용과 충원은 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타입 자체를 스태핑 회사로 가면 오류가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73번은 의도 파악 문제죠. What else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what else도 좀 기억조차 우리가 안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what else가 이거예요. 아까 1시 4분에. 근데 what else라는 말 하기 전에 지금 글씨가 다 비에 젖어가지고 이것까지는 보이는데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이런 얘기죠. 결국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이 대화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 회계부장직이 될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직무 요건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상기시켜주면 좋겠다. 글씨가 안 보이니까 비에 젖어서. 그래서 정답 D로 가는 거고요. 광고할 다른 직업은 없나? 다른 직무는? 전혀. other jobs로 연결이 안 되고요. 새로운 거 그 문서, 손상됐었던 문서들에 대한 사본들 있나? 내용을 다시 읊어들고 알려달라 그랬지 복사본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B가 오답이고요.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들은 비에 안 젖었나? 이것도 전혀 언급이 안 되죠. 74번은 이제 requirement가 아닌 걸 골라야 돼요. 그죠? 근데 requirement에 대한 내용을 막 이제 그 팀원들이 도와주면서 막 얘기한 걸 다 합치면 돼요. 그죠? 근데 합쳤을 때 보기 A 이미 틀린 정보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정답이 되죠.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3주라는 단어는 분명히 읽었는데 그 3주라는 단어는 어디서 읽었냐면은 이 회계부장직에 될 사람이 3주 후에 인터뷰를 본다 그랬어요. 면접을. 면접 보는 게 3주 후라 그랬지 일을 시작하는 게 3주 후는 아니에요.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그 다음에 BCD를 봤을 때 매니저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경력직 뽑는 건 맞아요. 그리고 특정 소프트웨어 이름 얘기하면서 소프트웨어 되게 잘 다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바뀐 거죠. 소프트웨어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스를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보기 B는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을 때 collaborating with teams and motivating employees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로라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잖아요. 추론되는 거. 로라가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기 A 같은 경우에 applying for the job. 이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로라가 보는 거 아니에요. 로라가 인터뷰랑 연결된 게 아니라 로라는 맨 마지막에 인수인계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라가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직원이 transition into her old job. 자기가 원래 했었던 직업에서 이제 자기도 승진됐는지 다른 데로 가니까 그 직업을 갖다가 교육해주는 과정을 며칠 해준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B로 가시는 게 제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초반부에서 회계부장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어카운팅 매니저 포지션 구한다고. 그럼 거기 뽑힌 사람이 이 맨 마지막에 뉴 하이어이 되거든요. 여기 뽑을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한다는 거고 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할 일이 곧 로라의 올드 잡이었다는 건 로라도 회계부에서 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그 초반하고 하단의 내용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B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컨설팅, 외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다라는 C라든지 원래의 잡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시안을 만든 사람이 로라다는 전혀 언급이 안 된 그냥 익숙한 단어들로 구성된 오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시험 기출문제 단일 지문 한 세트를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